저희 수다학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바로 요즘 산업수학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산업수학이 대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바로 이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어요. 야, 정말 세련된 방송입니다. 우리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학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산업수학이라는 얘기가 뭐 뉴스에서도 가끔 들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제가 또 이 또 다큐멘터리를 요즘 들어서 많이 보거든요. 예능보다 요즘엔 더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쵸. 좀 줄여야 돼. 너무 네, 봤어. 진짜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줄이려고. 네. 하지만 산업수학 얘기는 정말 잘 다룬 거다. 네. 사실 요즘 산업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엄마들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뭐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그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산업들이 존재하죠. 거기는 농업, 임업, 수산업 같은 옛날에 제조업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업,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도 계속 생기는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수학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게 산업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게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라든지 추상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수학이라고 한다면 산업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 수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업 수학과 수학, 일반적인 수학을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가 되고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수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수 수학을 학습하다 보면 결국에는 산업수학도 우리가 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산업수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를 알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의 이런 얘기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산업 현장 속의 수학 확인해 보시죠. (18세기)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된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자 주요 기술에서 수학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등 수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수학혁신센터를 포함한 각 분야의 수학자들이 산업 현장과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은 산업계의 난제 중에 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찾아서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수학혁신센터에 있는 분들은 흔히 산업수학 모더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더레이터는 일종의 중재자인데 산업계의 문제를 수학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반대로 이제 수학자들에게는 산업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 산업계 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통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산업수학. 과연 수학이 어떤 방식으로 각 산업 분야에 적용돼 도움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V, 선풍기, 냉장고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보리, 세울, 월성, 한빛, 한울 등에서 총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태. 사람은 밥, 자동차는 기름.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연료.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해 약 500일 동안 운전합니다. 이후 약 30일 동안 핵연료 교체와 설비를 점검하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실시되는데요.
이때 교체되는 핵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이동 보관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내에서 삽입체가 장착된 일부 핵연료는 안전상의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예를 들어 33개의 삽입체가 33개의 핵연료로 재배치되는 경우의 수를 분석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치 변경 과정에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한 교체 작업이 주로 진행돼 왔었는데요. 그러던 중 원자력 발전소의 담당자는 우연한 기회에 삽입체 이동 경로의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담당자가 그 수학 전시관 가서 그 아이들하고 그 수학 전시를 보다가 이 바둑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직원분이 보니까 이게 삽입체 이동하는 그 원리와 너무나 비슷해서 혹시 그럼 그쪽 작업이 이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얼마나 최소화될 수 있을까? 그걸 그 이유 때문에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때 산업수학혁신센터 연구진은 자리 바꾸기 문제와 유사한 수학적 원리인 웹판원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웹판원 문제란 N개의 도시를 한 번만 통과하여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즉, 삽입체의 이동 경로를 웹판원 문제에서 도시의 이동 경로에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웹판원 문제에 해당하는 도시를 삽입체의 위치로 적용시킨 후 삽입체 이동 경로 알고리즘을 구해보는 겁니다. 웹판원 문제에 저희는 정수선형계획법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정수선형계획법은 뭐냐면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일반화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선형계획법은 산업계나 과학기술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학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희 수력원자력 이 경우에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구함으로써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자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방법을 7개 원자로에 적용시킨다고 가정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전국 24개 원자력 발전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찾는 문제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서 수학적인 방법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주요 기술로서 수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수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봤던 수학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이거를 산업적인 면으로도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원리들이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쓰이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순수 수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만난 부분을 보자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 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웹판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 공식을 이해하느냐,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냐가 결국에는 웹판원 문제까지, 산업 수학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형계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형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y, z라고 하는 공간좌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개를 넘어서 10개, 네. 100개, 10,000개 이렇게 넘어서게 됐을 때 변수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와 방정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사람들이 해결했는데 이제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네. 이 지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난제들을 이제는 새로운 히어로 수학맨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학 원리를 응용해서 해결료 이동의 최단 거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 생산 시간도 늘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 만난 이 방법이 꼭 여기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한 콘크리트 회사에서 그 배달용 트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좀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콘크리트가 2시간 안에 공장으로 가야지 굳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가야 되고 또 주문 취소가 중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수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이제 배달 운용 체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들을 주문자 가까운 공장에 배치를 하고 또 유령 주문, 네. 유령 트럭을 배치해놨다가 정말 이게 진짜 주문과 이어지면 실제 진짜 트럭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한 명의 트럭 운전자가 하루 동안 배달하는 콘크리트 양이 기존에 비해서 26%나 늘었다고 합니다. 오, 네.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배달 체계를 바꾸는데 사용된 게 바로 선형 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수학을 이용한 사례가 해외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무조건 수학자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방금 그 콘크리트 회사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수학자가 저기 필요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수학자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는 거죠.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심리 걱정이 되네. 그 혼자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날 겁니다. 수학자가 나올 때까지 끝을 볼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진짜로 수학자라는 이 직업이 유망한 것만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미 수학 관련 직군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6년 미래 직업 전망에서 수학 관련된 일자리가 2020년까지 41만 개나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면 대학원은 뭐 경영, 금융, 공학, IT 쪽으로 연결해서 수학을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적 지식이 그 지식과 접목돼서 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것 같고요. 산업으로 보면 바이오, 금융, 제조 전반적인 부분에 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지능형 정보 처리, 디지털 영상 처리, 네트워크 설계, 산업수학 컨설팅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수학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까지 발휘되는 수학의 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접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주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순수 수학과 또 산업 수학이 이렇게 연계되고 산업 수학 안에 또 순수 수학이 있다는 거 알려주면서 뭐 여하튼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늘 항상 준비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있으신 거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다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